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인생을 살아온 40대 가장입니다. 얼마 전까지도 귀여운 딸이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며 열심히 직장 생활하는 게 제 인생의 기쁨이자 전부였죠. 그런 제가 이 사연을 쓰기까지 정말 오래 고민했습니다. 가슴 아픈 가족사를 만천하에 공개하는 게 맞는 걸까 고민이 됐거든요. 하지만 이 놀랍고도 믿기 힘든 이야기가 많은 이들에게 가족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것 같아 용기를 내게 됐습니다. 사건은 작년 이맘때쯤 제 인생에 갑작스러운 위기가 찾아온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그 일로 평화롭기만 하던 저의 일상이 깊은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죠. 당시 저는 분노와 배신감에 잠을 이룰 수 없을 만큼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오랜 시간 제 인생의 전부라 믿어왔던 것들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당장이라도 모든 걸 끝내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를 어머니가 붙잡아 주셨어요. 평생 가족을 위해 모든 걸 참고 자신의 목소리 한번 크게 내보신 적 없는 분이 펑펑 우시면서 제게 딱 한 가지를 부탁하셨습니다. 아들, 딱 3개월만 버텨. 지금은 안 돼. 그 3개월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저는 소개팅으로 만난 아내와 결혼한 지 15년이 넘었습니다. 서로 첫눈에 반하거나 영화 같은 만남은 아니었지만 만나면 만날수록 편안한 사람이었죠. 특히 제 시시한 농담에도 박장대소 해주는 게 고마웠습니다. 오빠, 난 오빠가 해주는 얘기는 왜 이렇게 웃기는지 모르겠어. 나한테는 오빠가 최고의 개그맨이야. 연애 시절 아내가 자주 하던 말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별것도 아닌 얘기였는데 그때는 그게 그렇게 재미있었나 봅니다. 그 뒤로 사이좋게 1년간 연애한 후 결혼에 골이 냈고 누가 봐도 보기 좋은 부부로 살아왔어요. 다만 한 가지, 저희 부부에게도 고민거리가 있었습니다. 결혼 2년 차부터 아이를 가지려 했는데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다니기 시작했고 검사 결과 여자 쪽에 난임 요인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내는 자책하며 힘들어했어요. 미안해, 나 때문이야. 오빠한테 예쁜 아기 안겨주고 싶었는데. 상관없어, 신경 쓰지 마. 어떻게 신경을 안 써? 어머님 얼굴 볼 때마다 죄인이 된 것 같은데. 뭐? 왜 그런 생각을 해? 어차피 우리 인생이잖아. 엄마 눈치 볼 필요 없어. 난 진짜 둘이 살아도 괜찮아. 그 말은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물론 아이가 있으면 좋겠지만 없다고 해서 제 인생이 불행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맘때 저는 자식에 대한 기대를 거의 포기한 상태였어요. 병원과 주위 사람들은 시험관 시술을 권하기도 했지만 그건 아내가 너무 힘들 것 같아 내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정말 기적처럼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아직도 그 소식을 듣던 날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더니 아내가 퉁퉁 부은 얼굴로 현관에서 절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손에 뭔가를 쥐고 있길래 물었죠. 그게 뭐야? 하지만 아내는 대답 대신 작은 수첩을 내밀며 눈시울을 붉혔어요. 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아내가 내민 수첩을 받아들다 깜짝 놀랐습니다. 표지에 큰 글씨로 산모 수첩이라고 적혀 있었기 때문이죠.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아내를 바라보자 아내가 입술을 꼭 깨문 채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진아, 이거... 맞아. 임신이래. 나도 믿기지가 않아. 몸이 이상해서 혹시나 하고 병원에 가봤더니 정말 임신이라는 거야.
저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먼저 울음을 터뜨렸고 저도 따라 울었어요. 저는 신발도 못 벗고 현관에 선 채로 아내와 둘이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답니다. 정말 애타게 기다린 아이였어요. 기다림에 지쳐 포기한 순간에 거짓말처럼 찾아온 선물 같은 아이였죠. 제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어머니께 전화를 드리니 어머니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성호야, 그게 진짜니? 정말 우리 수진이가 임신한 거야? 응, 엄마, 진짜야. 수진이가 병원에 가서 확인했어요. 아이고, 우리 수진이 고생했다. 내가 지금 갈게. 가서 뭐라도 좀 해줘야지. 이대로는 못 있겠다. 엄마, 시간도 늦었는데 그냥 내일 와요. 아니야, 지금 가야겠어. 우리 수진이 얼굴이라도 봐야겠어. 그렇게 달려오신 어머니는 말없이 아내를 꼭 안아주셨죠. 그리고 임신 기간 내내 온 가족이 조심 또 조심했습니다. 수진이가 무거운 물건이라도 들까봐, 계단에서 넘어질까봐, 혹시라도 무리할까봐 노심초사했네요. 아내는 웃으며 괜찮다고 했지만 모두가 한마음으로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길 간절하게 빌었습니다. 너무나 오래 기다려온 소중하고 귀한 아이니까요. 그런데 출산 예정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겨 출장을 가야 하는 상황이 생겨버렸어요. 제가 담당하던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겨서 중국 현지에서 직접 처리해야 할 일이 생긴 겁니다. 아내 출산이 한 달 남았는데 지금 가도 되는 건가? 너무 고민이 됐지만 3박 4일이면 끝난다는 말을 듣고 마음을 정했어요. 저도 곧 한 아이의 부모가 된다고 생각하니 어깨가 무겁더라고요. 회사 일에 더 열심히 임해서 빨리 승진도 하고 든든한 아버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게다가 출산 예정일까지는 아직 한 달이라는 시간이 남았고 어머니도 가까이 사시니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안타까운 얼굴로 이렇게 말했어요. 수진아, 어쩌지? 나 중국 출장 가야 할 것 같아. 엄나, 이렇게 갑자기? 얼마나? 3박 4일이면 끝나. 예정일까지 아직 한 달이나 남았으니까 별일 없겠지? 그럼 걱정하지 말고 다녀와. 혹시나 무슨 일 있으면 어머님도 계시고 뭐 오빠도 금방 올 거잖아. 아내는 저를 안심시키며 웃어줬고 그렇게 저는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한데 출장이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오기 하루 전날 밤 어머니한테서 뜻밖의 전화가 왔어요. 성우야, 수진이가 아기 낳았어. 생각지도 못한 소식에 전 화들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뭐라고요? 엄마 지금 뭐라고 했어요? 애를 낳아? 아니 예정일이 한 달이나 남았는데? 그러게 말이다. 갑자기 산기가 와서 급하게 병원에 오느라 난리도 아니었다. 그래도 다행히 순산해서 지금 회복 중이야. 수진이랑 애는 둘 다 괜찮아요? 당연하지. 아주 예쁜 딸이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아. 어머니의 그 말씀 한마디에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어요. 당장 비행기 타고 싶은 마음을 달래느라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죠. 결국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저는 해가 뜨자마자 공항으로 향해 첫 비행기를 타고 귀국했어요. 그리고 병원으로 달려가 병실 침대에 누워있는 아내와 그 옆에서 잠들어 있는 작은 생명체를 처음 만났습니다. 그 감격스러운 순간을 전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탄생한 아이가 바로 딸 수아입니다. 아내와 제가 고민 끝에 지은 이름이죠. 맑은 물처럼 깨끗하게 살라는 뜻을 담았답니다. 아이가 태어난 이후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퇴근하면 곧장 집으로 향했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 다른 약속은 절대 잡지 않았죠.
아무리 피곤해도 집에 오면 제가 직접 아이 기저귀도 갈고 분유도 타고 밤중 수유도 도맡아 했습니다. 딸이 처음 아빠라고 불러준 순간, 처음 걸음마를 시작한 날, 그 모든 기억이 제 가슴에 영원히 살아 숨쉬게 됐죠. 회사 동료들은 저를 딸바보라고 놀렸습니다. 저도 인정했어요. 저는 어쩔 수 없는 딸바보가 맞았거든요. 세상에 제 딸보다 예쁜 아이는 없다고 생각했고, 딸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그렇게 7년이란 시간이 쏜살같이 흘러갔어요. 어리기만 하던 수아는 어느새 7살이 됐고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게 됐죠.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이와 함께하는 삶이 저희 부부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행복할 줄만 알았던 저희 가족에게 갑자기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한가로운 토요일 오후, 자기가 그린 그림을 자랑하던 딸아이가 갑자기 휘청거리더니 그대로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서며 아이를 안아 일으켰어요. 수아야! 수아야! 딸아이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눈을 감고 축 늘어져 있었죠. 제 목소리에 놀란 아내가 뛰어와 그런 딸을 바라보더니 비명을 질렀습니다. 수아야! 수아야 일어나! 왜 이래? 저희는 수아를 안고 다급하게 차를 몰아 응급실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아이를 진찰한 의사가 다가와 묻더군요. 아이 보호자 되시죠? 저는 애타는 심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저희가 부모입니다. 우리 수아 왜 그런 거예요? 괜찮은 거죠? 하지만 의사의 표정이 너무 어두웠어요.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죠. 일단 의식은 돌아왔지만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빈혈 수치가 심각하게 낮고 혈액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나왔습니다. 이상 소견이라뇨? 그게 무슨... 지금은 뭐라고 확답을 드릴 수가 없고 먼저 추가 검사를 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입원 절차부터 밟으세요. 저와 아내는 사색이 된 채 서로의 얼굴만 바라봤죠. 그렇게 입원한 딸아이는 며칠간 온갖 검사를 다 받았습니다. 7살짜리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딸아이는 헬쑥해진 얼굴로 힘없이 물었습니다. 아빠, 나 집에 가고 싶어. 왜 자꾸 주사 맞아야 해? 조금만 참아 수아야. 의사 선생님들이 우리 수아 아프지 않게 해주려고 이것저것 알아보는 거야. 그래야 더 많이 안 아프고 빨리 나을 수 있어. 수아 참을 수 있지? 진짜 그래야 빨리 나아? 다 나으면 나 집에 갈 수 있어? 아빠가 약속할게. 검사만 잘 받으면 수아 금방 집에 갈 수 있을 거야.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으론 저도 너무나 불안하고 무서웠어요. 대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어 답답했죠. 그렇게 피가 마르는 며칠이 지나 드디어 검사 결과가 나오던 날, 의사가 저희 부부를 병실 밖으로 따로 불렀습니다. 근데 의사의 표정이 너무 어두워 뭔가 좋지 않은 말을 꺼낼 거라는 걸 직감했네요. 소아백혈병입니다.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하고 귀가 멍해지는 기분이었죠. 그때 아내가 스르륵 바닥으로 주저앉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아내를 부축할 생각도 하지 못하고 넋이 나간 채 의사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치료는 할 수 있는 거죠? 치료하면 낫는 거죠?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수아의 경우에는 항암만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골수 이식뿐입니다. 골수 이식이요? 네, 적합한 공여자를 찾아야 합니다. 그게 쉽지 않은 과정이라. 저는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제가 먼저 검사하겠습니다. 수아를 위해서라면 저는 뭐든 다... 하지만 전 말을 채 끝맺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려 버렸어요.
의사의 말을 듣고 주저앉은 아내는 그대로 잠시 정신을 잃어 응급실에서 수액까지 맞아야 했죠. 그 뒤로 저와 아내는 서둘러 검사받고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결과를 들으러 간 저를 의사가 난감한 표정으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 부모님 두 분을 검사한 결과 좀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무슨 결과요? 그래도 저희 두 사람 중 한 명은 수아한테 골수를 줄 수 있지 않나요? 부모잖아요. 그때 의사가 뭔가 말하기 어려운데 한참을 머뭇거리는 게 보여 걱정이 좀 됐습니다. 왜 그러세요? 혹시 제가 어디 안 좋은가요? 최근엔 애 때문에 술도 줄이고 담배도 끊었는데.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헌데 의사가 꺼낸 말은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혹시 수아가 입양된 아인가요? 네? 입양이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수아는 분명히 저희 아내가 낳은 딸입니다. 그게 수아의 혈액형이 부모님 두 분 사이에서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라서요. 저는 언뜻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의사가 천천히 설명해 주더군요. 저와 아내의 혈액형 조합으로는 절대 딸아이의 혈액형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을요. 물론 혈액형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좀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진료실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지고 발이 공중에 뜬 것처럼 정신이 없었거든요. 이럴 순 없어. 이건 뭔가 검사가 잘못된 거야. 계속 그 생각만 반복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시작된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결국 저는 집으로 달려가 몰래 딸아이와 저의 칫솔을 친자 확인 검사를 의뢰했어요. 아내에게도 어머니에게도 말하지 않았죠. 결과가 나오기까진 꼬박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지옥에 있는 기분이었어요. 가뜩이나 아픈 아이 때문에 정신이 없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상황을 마주하고 더 미칠 지경이었죠. 회사에서도 업무가 손에 잡히지 않고 병원에서 딸아이의 얼굴을 볼 때마다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 같았습니다. 수아가 내 딸이 아닐 수도 있다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절대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제 복잡한 심경이 얼굴에도 나타났는지 그 어린 아이도 뭔가 이상함을 느낀 모양이었어요. 아빠 왜 그래? 아빠도 아파? 어? 아빠는 수아가 아파서 마음이 아파. 그러니까 얼른 치료 잘 받고 집에 가자. 제 말에 어린 딸이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보더니 갑자기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제 이마를 짚으며 말했어요. 아빠, 어디 아파? 머리 아파? 수아가 호해줄게. 수아 손이 약손이다. 아빠 얼른 나아라. 수아야, 그런 말 어디서 배웠어? 할머니가 수아 배 아프면 배 문지르면서 그랬어. 할머니 손이 약손이라고. 그러면 신기하게 금방 나아. 저는 그런 아이를 바라보며 또 왈칵 눈물이 솟았어요. 사랑스러운 딸이 아픈 것만도 감당하기 힘든데 그런 상황에서 친자 관계까지 의심해야 하는 현실이 저에게는 너무나 버겁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길고 긴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저는 병원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받아온 봉투를 열었습니다. 복잡한 표가 보이고 그 아래로 딱 한마디의 결론이 적힌 문장이 눈에 들어왔죠. 검사 대상 사이에 생물학적 친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들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지며 숨을 쉴 수가 없더라고요. 억장이 무너진다는 게 무슨 말인지 그제야 알겠더군요. 이게 뭐야? 수아가 내 아이가 아니란 말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7년간 저의 전부였던 아이가 제 피를 물려받은 아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나 기막히고 어이가 없었어요. 딸의 해맑은 얼굴과 아내의 웃는 모습이 머릿속을 스쳐가며 배신감에 치를 떨어야 했죠.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한 번 터진 눈물은 걷잡을 수가 없더군요.
그렇게 한참을 운 저는 힘겹게 감정을 추스르고 병실로 올라갔습니다. 수아는 침대에 잠들어 있고 아내가 그 옆에서 아이의 손을 잡은 채 졸고 있었어요. 맘 같아서는 득달같이 잠든 아내를 흔들어 깨워 잡돌이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얼굴을 마주하는 것조차 소름이 돋을 만큼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를 갈며 다시 병실 밖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그때 복도 끝에서 어머니가 걸어오시는 게 보였습니다. 아이 병문안을 오신 거였죠. 어머니는 우두커니 서 있는 절 보시더니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무슨 일이니? 왜 그래? 혹시 애한테 무슨 일 생긴 거야? 어머니가 눈을 크게 뜨고 두려움에 떨며 물으셨습니다. 전 그런 어머니를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저은 뒤 아무도 없는 휴게실로 자리를 옮겼어요. 그리고 참담한 표정으로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놀라지 말고 이것 좀 봐. 수아가 내 아이가 아니래. 수진이가 바람 피운 거야. 그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도저히 더는 수진이 얼굴 보고 살 자신이 없어요. 이혼할 거예요. 어머니는 조용히 그 종이를 받아들고 한참을 내려다보셨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펑펑 울기 시작하셨어요. 예상했던 대로였죠. 며느리의 임신 소식을 듣고 그토록 기뻐하셨던 분이니 저 못지않게 큰 충격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놀란 건 그 다음으로 이어진 어머니의 반응 때문이었어요. 당연히 당장 이혼하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조용히 제 손을 잡더니 이런 말씀을 꺼내신 겁니다. 성호야, 이혼하면 안 된다. 엄마, 지금 뭐라고 했어요? 이혼은 안 된다고, 제발. 어머니는 울면서 계속 제 손을 잡고 애원하듯 말씀하셨어요. 전 그런 어머니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지금 나더러 바람 피운 것도 모자라 뻔뻔하게 남의 애를 내 애로 속인 여자랑 계속 살란 말이에요? 자그마치 7년이야, 7년. 그 긴 시간 나를 속인 여자랑 어떻게 이혼을 안 해요? 이번엔 제발 엄마 말 한 번만 들어줘. 어머니는 눈물로 범벅된 얼굴로 절 올려다보셨습니다. 평생 저에게 무리한 부탁 한 번 안 하시던 분이 저희 어머니셨어요. 제 말을 다 인정해주고 제가 하고 싶은 건 다 밀어주시던 분이셨죠. 그런 어머니가 그렇게 필사적으로 절 막아서는 건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힘들어도 조금만, 그래 3개월만. 아들, 딱 3개월만 버텨. 지금은 안 돼. 제발 부탁이야. 3개월?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왜 3개월인데? 그걸 버티면 뭐가 달라지는데? 저는 다그쳐 물었지만 어머니는 대답 대신 고개를 저으셨어요. 지금은 말 못해. 아직은 때가 안 됐어. 제발 엄마를 믿고 딱 3개월만 기다려줘. 아무리 괴로워도 그때까지만 버텨주면 엄마가 다 설명해 줄게. 엄마,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나 미치는 거 보고 싶지 않으면 제발 말해줘요. 성우야, 엄마가 이렇게 부탁하잖아. 내가 언제 너한테 이런 부탁한 적 있어? 지금 제발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애 상태 더 나빠지지 않도록 하는 거, 그것만 생각하자. 응? 어머니의 눈동자가 간절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 더 이상 제 고집만 부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흥분이 가라앉지 않아 그날 밤 저는 병원 복도 의자에서 홀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도저히 병실에 들어가 아내와 아이의 얼굴을 볼 수가 없더라고요. 어머니의 필사적인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어 억지로 기다리겠다고 약속했지만 마음이 너무 괴로웠죠. 그러면서도 어머니가 기다리라고 한 이유가 뭔지 못 견디게 궁금했어요. 대체 어머니는 뭐 때문에 부정한 며느리를 당장 내치지 않고 오히려 이혼하겠다는 아들을 말리신 걸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꼭 참고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켜야 하는데 그 시간이 저에겐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부터 딸의 항암 치료가 시작됐지만 저는 아내와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참을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같은 병실에 있어도 한마디도 하지 않고 아이가 잠들면 저 혼자 복도로 나가 밤을 보냈어요. 아내도 그런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면서도 힘든 딸아이를 보기 괴로워 그런 거라고 여기는지 별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내 역시 아이를 간병하느라 지쳐 저의 변화에 크게 신경 쓰지 못하는 것 같기도 했고요. 헌데 그런 변화를 먼저 눈치챈 건 바로 딸이었어요. 하루는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는 저를 딸아이가 부르더군요. 아빠, 요즘엔 왜 나 안 안아줘? 수아가 아파서 싫어졌어? 어? 아니야. 아빠가 좀 피곤해서 그래. 아빤 요즘 맨날 피곤하구나. 다 수아 때문이지. 아니야. 수아 때문 아니야. 딸아이가 풀이 죽은 듯 고개를 푹 숙였어요. 예전 같았으면 당장 아이를 안아올리며 아니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땐 그럴 수가 없더군요. 수아가 제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이 매 순간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거든요. 그날도 저는 병원 복도 긴 의자에 앉아 천장을 보며 온갖 상상에 시달렸습니다. 수진이 도대체 누구랑 바람을 피웠을까? 언제부터였지? 7년 동안 바보같이 속는 나를 얼마나 비웃었을까? 그런데 그날 밤 아내가 복도로 나왔어요. 아이가 잠든 틈을 타 나온 것 같더군요. 주변의 모든 것이 잠들어 있는 듯 고요한 가운데 아내가 한숨을 쉬며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오빠, 요즘 얼굴이 말이 아니야. 많이 힘들지. 애 때문에 오빠한테 신경 쓰지도 못하고. 됐어. 너랑 그런 얘기하고 싶지 않아. 저는 우라가 치밀어 말이 곱게 나가지 않았어요. 아내는 놀랐는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절 바라봤죠. 그 얼굴을 보니 더욱 화가 참기가 힘들더군요. 그래서 결국 참아오던 비밀을 털어놓게 됐습니다. 너 수아에 대해서 나한테 할 말 없어? 무슨 말?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말하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감정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수아가 내 아이가 아니래. 너 도대체 누구 아이를 낳고 지금껏 날 속인 거야? 아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절 바라보더니 간신히 입을 열었죠. 오빠,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 누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수아는 너랑 나 사이에서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을 가졌어. 그래서 검사해봤더니 나랑 수아는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아내는 한참을 멍하니 절 바라보다 갑자기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뭔가 잘못된 거야.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라고 생각해? 검사가 거짓말을 하겠어? 사람이 거짓말한 거겠지. 7년간 난 마누라의 부정으로 생긴 아이를 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어. 그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네가 짐작이나 할 수 있어? 저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걸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도 저 못지않게 목소리를 높이며 억울하다고 소리쳤어요. 난 정말 아니야, 오빠. 진짜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오빠가 어떻게 나를 의심할 수가 있어? 그럼 요즘 오빠가 나한테 눈길도 안 주고 애한테도 차가웠던 게 바로 그런 말도 안 되는 일 때문이었다는 거야? 난 그냥 오빠가 힘들어서라고 생각했는데. 아내가 억울하다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눈물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검사 결과는 명확하게 수아가 제 아이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럼 답은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했죠. 저는 울고 있는 아내를 향해 차갑게 말했어요. 듣기 싫어! 울려거든 딴 데 가서 울어! 저의 차가운 말에 아내가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오빠, 진짜 나한테 왜 이래? 나 진짜 아니라고 믿어줘, 제발.
아내는 계속 같은 말을 반복했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말을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병원 밖으로 나왔어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제 머릿속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죠. 그 뒤로 아내는 계속 저를 설득하려 했지만 저는 철저하게 아내를 외면했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하루하루가 이어지며 병실에서도 아이에게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딸의 곁을 지키면서도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었죠. 간호사들이 오가고 의사가 회진을 돌아도 저는 멍하니 앉아만 있는 날이 많았습니다. 아내를 보며 분노가 치밀었고 수아를 보면 가슴이 찢어졌어요.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항암 치료는 계속됐어요. 하지만 불행하게도 효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는 머리가 빠지고 하루하루가 수척해지는데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게 너무나 고통스럽더군요. 그 순간만큼은 수아가 제 자식이든 아니든 그런 문제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저 아이가 나을 수 있다면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심정이었죠. 그래서 의사를 붙들고 어떻게든 아이를 살려달라고 매일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골수이식에 적합한 공여자를 찾는 방법밖에 없다는 말만 반복했죠. 그런데 그맘때 어머니의 행동이 좀 이상했습니다. 저에게 3개월만 기다리라고 하신 뒤부터 어딘가를 바쁘게 나다니시는 것 같더라고요. 평소에 외출보다는 집에 계시는 걸 좋아하시던 분이셨는데 전화할 때마다 밖에 계셨죠. 엄마 어디에요? 잠깐 볼 일이 있어서 좀 나왔어. 무슨 볼 일이요? 그냥 친구들 좀 만나기로 했어. 그러면서 말을 얼버무리셨죠. 좀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제 문제만으로도 정신이 없어서 깊게 따지진 못했습니다. 한데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어머니는 전에 없이 수시로 외출하셨습니다. 아이를 보러 병원에 왔다가도 급하게 나가시곤 했죠. 어디 가시냐고 물으면 친구 만난다, 절에 간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셨습니다. 하지만 왜 그런지 전 그게 거짓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하루는 병원에 왔다 급하게 나가며 통화하시는 걸 듣게 됐어요. 네, 주소는요? 제발 빨리 좀 부탁드려요. 꼭 찾아야 해요. 네, 비용은 다 드릴게요. 상관없으니 제발 서둘러만 주세요. 그 통화를 들으니 의구심이 더 깊어졌습니다. 도대체 뭘 찾아달라고 저렇게 매달리시는 거지?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울먹이며 전화를 끊으셨죠.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그동안에도 아내는 틈만 나면 저한테 억울하다며 매달렸어요. 오빠, 나 진짜 아니야.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을 두고 맹세해. 나 오빠 만난 후부터 다른 남자한테 눈길 한 번 준 적 없다고. 그럼 설명해봐. 검사 결과 어떻게 설명할 건데? 나도 모르겠어. 진짜 모르겠어. 하지만 정말 아니란 말이야. 전 무작정 오리발만 내미는 아내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억울하다는 눈빛으로 울먹이는 걸 보면 마음이 좀 흔들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혹시나 검사가 잘못된 건 아닐까 하고 한 번 더 검사를 해봤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역시나 같았어요. 괜한 짓해서 오히려 배신감만 더 커지는 꼴이 되고 만 겁니다. 제가 그런 마음의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수아의 병세도 점점 나빠졌습니다. 항암 치료의 부작용으로 구토를 자주 하고 밥도 잘 못 먹었어요. 얼굴은 창백하고 입술도 파리했죠. 아빠, 수아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너무 아파. 수아가 울먹이며 묻는 말을 듣자 가슴이 미어지더군요. 괜찮아. 수아 몸에 나쁜 세균을 물리치려고 약을 먹어서 그래. 조금만 기다리면 다 나을 거야. 진짜?
아빤 거짓말 안 하지? 당연하지. 아빤 절대 거짓말 안 해. 우리 수아는 분명히 금방 나을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도 속으론 너무나 불안했어요. 골수 공여자를 찾지 못하면 아이가 어떻게 될지 생각만 해도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렇게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흘러 드디어 약속한 3개월이 거의 다 되어갈 무렵 어머니가 전화로 이런 말씀을 꺼내셨어요. 성호야, 이번 주말에 수진이랑 집으로 좀 와라. 기니 할 말 있어. 네? 왜요? 병원으로 오시면 되잖아요. 아니, 남들 없는 곳에서 우리 가족끼리 할 말이라 그래. 엄마가 약속했지. 3개월만 버티면 다 말해주겠다고. 수아는 걱정하지 마. 너희 이모한테 하루만 애 좀 부탁한다고 말해놨어.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결연함이 느껴지더군요. 저는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숨겨온 비밀이 뭔지 드디어 알게 되는 건가? 알았어요. 그 수진이한테도 말해 놓을게요. 그렇게 대답하면서도 마음이 불안했어요. 엄마는 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시는 거지? 드디어 지옥 같은 시간의 끝이 보이는 걸까? 아니면 더 큰 지옥이 시작되는 걸까? 하지만 그땐 미처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들려주시려는 이야기가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충격적인 진실을 담고 있을 거란 사실을 말이죠. 며칠 후 주말, 저와 아내는 한마디 대화도 나누지 않은 채 어머니 댁으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저희를 보며 한숨을 쉬고 거실에 앉으라고 하셨죠. 하지만 뭔가 주저하기만 하실 뿐 쉽사리 얘기를 꺼내지 못하셨어요. 그러다 손에 든 서류 봉투를 내려다보시며 드디어 입을 여셨죠. 성호야, 네, 엄마. 엄마가 지금부터 하는 말 끝까지 다 들어. 중간에 끊지 말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이 너무 복잡해 보여 심장이 미친 듯이 뛰더군요. 성호야, 수진이는 외도하지 않았어. 어머니의 단호한 말투에 저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네? 엄마, 지금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검사 결과가 분명... 성호야, 끝까지 들으라고 했잖아. 수진이는 정말 아무 죄가 없어.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아내가 수아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제 아이가 아니라면 답은 뻔한 거 아닌가요? 근데 어머니는 지금 그 뻔한 사실을 진실이 아니라고 확신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자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기겁할 말씀을 털어놓으셨어요. 애랑 성호 네가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건 외도 때문이 아니라 수진이가 낳은 애가 수아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저는 어머니의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가 없었죠. 엄마, 지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수진이가 애를 낳았잖아. 그때 엄마가 옆에 있었잖아요.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떨려왔습니다. 헌데 충격을 받은 건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아내도 저 못지않게 멍한 표정이었죠. 아내가 넋이 나간 듯 힘 빠진 목소리로 묻더군요.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제가 분명히 수아를 낳았잖아요. 그날 얼마나 힘들었는데. 아이 낳고 나서 어머니가 고생했다고 제 머리도 쓰다듬어 주셨잖아요. 어머닌 그런 아내를 말없이 바라보셨습니다. 하지만 그 눈에는 뭐라고 형언할 수 없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죠. 수진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내가 너한테 거짓말을 했어. 7년 동안 숨긴 게 있다. 네? 아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는 것을 보며 어머니가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봉투를 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7년 전으로 돌아가서 얘기를 시작해야겠다. 수진이가 출산을 한 달 앞둔 시점, 그때 성훈이가 중국으로 출장 갔었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네, 3박 4일이었는데 그 사이에 수진이가 출산했잖아요. 그래, 네가 출장 간 사이에 수진이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연락했더라. 예정일보다 훨씬 빨랐지. 엄마가 급하게 택시를 타고 가서 애를 동네 산부인과에 데려갔어. 거기까지는 다 익히 들어 알고 있던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그 뒤로는 제가 전혀 모르는 새로운 이야기들이 펼쳐졌죠. 사실 수진이는 난산을 겪었다. 많이 힘들었어. 결국 그대로 시간을 지체하면 아이랑 산모 둘 다 힘들어진다고 수술로 아이를 꺼냈는데, 거기까지 말씀하시다 말고 어머니는 감정이 격해지는지 갑자기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계속 말씀해 주세요. 어머니는 한참을 우시다 겨우 진정하고 입을 여셨죠. 그 와중에 아이한테 갑작스러운 심정지가 왔다. 의사들이 살리려고 무척 애썼는데 안 됐어. 전혀 상상도 하지 못한 얘기에 그만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결국 아이를 꺼냈을 땐 이미 늦은 후였지. 수진인 사사나를 낳은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옆에서 아내가 쓰러질 듯 비명을 질렀죠. 아니야, 거짓말이에요. 전 분명히 건강한 아이를 낳았어요. 수아가 제 딸이라고요. 아내가 벌떡 일어서며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어요. 어머니 왜 이러세요? 제가 마취에서 깨어나 눈을 떴을 때 어머니가 수아를 저한테 안겨주셨잖아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갑자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울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한참 만에야 어렵게 더 놀라운 사실들을 털어놓으셨죠. 수진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그때 네가 회복실에서 눈을 떴을 때 내가 아기를 데려온 건 맞아. 하지만 그 아기는 네가 낳은 아이가 아니었어. 수술 끝나고 네가 회복실에 있을 때 난 밖에서 기다리다 아이가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 나는 앞이 캄캄해서 혼자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다. 어머니의 말씀에 아내는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부들부들 떨었고 저는 사색이 된 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희가 얼마나 애타게 기다린 아이였는지 내가 뻔히 알고 있는데, 아이 만날 날을 얼마나 손꼽아 기다렸는지도 다 봤는데, 그렇게 기다린 아이가 제대로 숨도 못 쉬어보고 죽었다고 하더라. 어머니는 또다시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난 미칠 것 같았어. 수진이한테 그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도무지 엄두가 나지 않았어. 아무것도 모르고 아이를 찾을 수진이한테 애가 죽었다고 어떻게 말해? 그 말을 들으면 수진이가 어떻게 될지 엄만 차마 말할 수가 없었어. 전 그제야 어머니의 마음이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았습니다. 근데 엄마, 그럼 지금 수아는요? 수아는 어디서 온 거예요? 제 말을 들은 어머니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말씀하셨어요. 그날 엄마가 신생아실 복도에서 울고 있을 때였어. 수진이한테 애를 데려다 준다고 말하고 신생아실 앞에 가긴 했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지. 그때 간호사 2명이 지나가면서 이야기하는 걸 들었다. 무슨 얘기요? 수진이랑 같은 날 아이를 낳은 미혼모가 있었어. 근데 그 산모가 애를 낳자마자 아이를 병원에 놔두고 도망쳤다고 하더라. 저는 터질 듯이 두근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어렵게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설마 그 애가... 그래, 그 애가 바로 수아다. 간호사들이 걱정하더라. 갓 태어난 애를 어떻게 보육원에 보느냐고. 그 말 듣는 순간 미친 생각을 하고 말았어. 그 아이를 우리 아이로 만들면, 수진이가 낳은 아이로 만들면 감쪽 같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고 아내는 입을 틀어막으며 오열했습니다. 엄마도 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어. 하지만 그 순간 엄마 머릿속엔 너희들 생각밖에 없었어. 수진이가 눈 떠서 아기를 찾을 텐데 아기가 죽었다는 말은 도저히 못하겠더라. 그래서 의료진한테 가서 무릎을 꿇고 매달렸다. 제발 그 아이를 우리 며느리가 낳은 아이로 만들어 달라고. 제발 부탁한다고. 그래서요? 저는 주먹 쥔 손을 부들부들 떨며 물었어요. 처음에는 당연히 안 된다고 펄쩍 뛰더라. 그게 말이 되냐고. 하지만 엄마가 계속 울면서 매달리니까 의료진들도 마음이 흔들리는 것 같았어.
어차피 그 애는 그대로 놔두면 보육원으로 가게 될 거고 수진인 아이 잃은 슬픔으로 제정신이 아닐 테니 다행히 그날 작은 동네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아이는 수진이가 낳은 아이와 수아뿐이었어. 어머닌 잠시 숨을 고르셨습니다. 그래서 의사와 간호사도 조용히 눈을 감아줬다. 그 사람들도 아이가 걱정됐던 거야. 엄마가 버리고 간 갓난아이가 보육원에 가면 어떻게 살지 뻔하잖아. 저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믿기 힘든 그 말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수아가 수진이가 낳은 우리 아이가 아니라 미혼모가 버린 아이란 말이에요? 어머니는 말없이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낡은 서류 봉투를 열어 안에 든 종이들을 꺼내셨어요. 이게 그때 서류야. 엄마가 7년 동안 숨겨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생각이었어. 가능하다면 무덤까지 가져가려고 했지. 절대 말 안 하려고 했어. 근데 수아가 아프면서 더는 그 비밀을 지킬 수가 없게 된 거야. 저는 고개 숙여 그 서류들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오래된 병원 서류였어요. 언뜻 봐도 당시 아이의 출생 기록 같았죠. 저는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수진이가 오해받아서 어쩔 수 없이 말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 아니었으면 우린 평생 이 사실 모르고 살았겠네요? 그런 것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수아 때문이다. 수아가 아파서 골수 이식이 필요하잖아. 적합한 공여자를 찾아야 하는데 우리 가족 중엔 없잖니. 전 그제야 어머니가 3개월 동안 하신 일이 뭔지를 깨달았어요. 엄마 설마... 그래. 그때 수아를 버리고 간 그 미혼모 수아의 친엄마를 찾고 있었어. 돈을 주고 사람 찾아주는 사람들한테 부탁했지. 그 말씀에 아내와 저 둘 다 얼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그때 머릿속으로 지난 3개월간 정신없이 바쁘던 어머니의 모습이 떠오르며 저도 모르게 손에 땀이 나더군요. 그래서요, 찾았어요? 제가 바짝 긴장한 목소리로 묻자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셨죠. 그래, 찾았다. 그 한마디에 다 죽어가던 아내가 갑자기 고개를 번쩍 들며 소리쳤어요. 정말요? 어머니 그게 진짜예요? 수아 친엄마 만나신 거예요? 그래. 돈은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 제발 그 여자 좀 찾아달라고 부탁했다. 그래서 7년 전 그 병원 기록을 바탕으로 전국을 뒤져서 결국 찾아냈다. 저는 기쁜 숨을 몰아쉬며 어머니의 말을 재촉했어요. 그래서요, 어떤 사람이요? 수아를 살려줄 수 있다고요? 이름은 박경아. 지금은 지방 소도시 작은 미용실에서 일하고 있어. 예전 출산한 사실을 숨기고 결혼해서 아이도 둘 낳아 살고 있더라. 순간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를 병원에 버리고 도망친 사람이 다른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다니. 화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친모에게 버림받은 수아가 너무나 안쓰럽기도 했어요. 그때 아내가 다급하게 물었죠. 어머니 그 여자 만나셨어요? 아내의 물음에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지난주에 만났다. 뭐라고 해요? 우리 수아 살려줄 수 있다고 해요? 아내가 간절한 목소리로 묻자 어머니가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당황하더라. 7년 만에 갑자기 찾아가서 잊고 살던 과거를 후벼파니까 표정이 안 좋았지. 그래도 내가 자초지종을 설명하니까 펑펑 울더라. 나한테 잘못한 게 아닌데도 무릎 꿇고 울면서 용서해달라고 했어. 그때는 갓 21살이라 너무 어리고 무서웠다고. 혼자서 아이를 어떻게 키울지 막막해서 도망쳤다고. 저와 아내는 아무 말도 못하고 이어지는 말씀을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울면서 그러더라. 자기가 버린 아이를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고. 그 아이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매일 생각했다더라. 그래서 몇 년 전에 산부인과에도 찾아가 본 모양이야. 근데 그때 담당 의사는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했고 간호사들도 뿔뿔이 흩어져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야. 어머니는 연신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 말했어. 애가 백혈병에 걸려서 골수 이식이 필요한데 적합한 사람이 없다고. 그러니까 바로 대답하더라. 적합하면 당연히 자기가 이식하겠다고. 제발 애 좀 살려달라고. 오히려 나한테 매달리면서 울었어. 그래서 검사 받았는데
저와 아내는 입술을 깨물며 어머니의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경아 씨가 수아한테 이식해줄 수가 있단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전 무릎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아내도 울먹이며 재차 물었죠. 정말요? 정말 적합한 거예요? 그래, 확실해. 저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많은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7년간 숨겨진 출생의 비밀과 아이를 살릴 수 있다는 희망 사이에서 결국 울음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였어요. 눈물을 펑펑 흘리며 저희 어머니에게 원망의 말을 내뱉더군요. 어머니 왜 그러셨어요? 저는 수아가 제 아이가 아닐 거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다고요. 그때 어머니가 아내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으며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미안하다. 그때 너한테 진실을 말했어야 했는데 너무 겁이 났어. 그럼 그때 제가 낳은 아이는요? 그 애는 어떻게? 아내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지만 어머니는 며느리가 뭘 묻고 싶은지 알고 계셨죠. 그 애는 내가 몰래 장례 치르고 천도제도 치러줬다. 매년 기일에 절에 찾아가 조촐하게 제사도 지내주고 있어. 아내는 계속 울었고 저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도 여전히 어머니는 아내 앞에 무릎을 꿇고 계셨죠. 헌데 한참을 울고 난 아내가 어머니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어요. 어머니 마음 알아요. 다 저를 위해서 그러신 거잖아요. 비록 제가 낳은 애는 제대로 떠나보내지 못했지만 그래도 수아를 제 아이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그 말에 어머니는 또 울음을 터뜨리셨고 저희 세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저는 어머니와 함께 수아의 친엄마를 만나러 갔어요. 아내는 아이 곁을 지켜야 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다녀오게 됐죠. 지방 소도시의 허름한 상가 건물 1층에 조그마한 미용실이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아담하고 소박하게 꾸며진 실내에서 한 여자가 인사를 건넸죠. 어서 오세요. 아니, 어르신. 그렇게 저는 목숨처럼 사랑한 딸의 친모를 만나게 됐습니다. 여자가 말하다 말고 저와 어머니를 바라보자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죠. 수아를 키우고 있는 제 아들이에요. 그 순간 절 바라보는 아이 친모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떠올랐습니다. 물론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죠. 불과 얼마 전까지도 제 딸에게 친모가 따로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용기 내어 먼저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수아 아버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 이름 직접 지으셨나요? 네. 그 맑은 물처럼 깨끗하게 살라는 뜻으로 저랑 아내가 같이 지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이름이네요. 그러더니 갑자기 여자가 눈물을 흘리더군요. 저와 어머니는 조용히 여자의 감정이 진정될 때까지 기다려줬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 수아의 친모가 눈물을 훔치며 절 바라보며 말했어요. 7년 전에 제가 한 짓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 알아요. 그때 저는 사귀던 남자한테 버림받은 후에 너무 늦게 임신한 걸 알았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했지만 용기를 내서 혼자 아이를 낳았어요. 하지만 돈도 없고 직업도 없고 심지어 그날 출산한 병원에 낼 돈도 없었어요. 그래서 도망쳤어요. 여자의 목소리가 흐느낌 때문에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하루도 잊은 적은 없어요. 내가 버린 아이지만 어딘가에서 잘 살길 정말 매일 밤 기도했어요. 저는 그런 여자를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과거 일은 지금 따질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중요한 건 수아를 살리는 일이에요. 골수 이식 정말 해주실 건가요? 제 말에 여자의 눈이 굳은 결심으로 빛나는 게 느껴졌어요. 네, 당연하죠. 전 언제든 괜찮아요. 내일이라도 괜찮으니 수아의 상태를 보고 가능한 빨리 날 잡아주세요. 그런 대답을 듣자 저절로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수아가 살아날 수 있게 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헌데 제가 말을 다 끝내자마자 이번엔 상대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죠. 아닙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네? 제가 키우지 못한 아이를 사랑으로 키워주셨잖아요. 수아라는 예쁜 이름을 지어주시고 예쁜 아이로 키워주셔서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와 수아의 친모는 서로를 마주보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눈물을 훔치고 계셨죠. 그날 저는 미용실을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며 딸아이를 떠올렸어요. 수아야, 드디어 널 살릴 사람을 찾았어. 너를 낳아주신 분이야. 아빠한텐 세상 누구보다 감사한 분이란다. 그러니 제발 조금만 더 버텨줘. 조금만. 그리고 얼마 후 이식 수술이 진행됐습니다. 수술 당일 저와 아내 그리고 어머니는 수술실 밖에서 손에 땀을 쥐며 기다렸어요. 아이에 대한 비밀이 밝혀지고 저는 아내 앞에 무릎을 꿇고 지난 일을 사죄했습니다. 아내는 자신을 믿지 못한 저에게 실망했지만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고 했어요. 무엇보다 아이에게는 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딸을 위한 선택을 하겠다고 했죠. 전 그런 아내에게 평생 잘하겠다고 몇 번이나 다짐하며 용서를 빌었네요. 그리고 앞으로 저희 부부 앞에 또 어떤 시련이 닥쳐오더라도 절대 서로를 의심하지 않기로 약속했죠. 그날 저는 굳게 닫힌 수술실 문을 바라보며 아내에게 말했어요. 수진아, 우리 수아 괜찮겠지? 당연하지. 수아가 누구 딸인데. 우리 딸 반드시 수술 잘 받고 예전처럼 건강해질 거야. 걱정하지 마. 전 그런 아내에게 새삼 고마움을 느끼며 이렇게 다짐했어요. 제발 수아만 살려주신다면 남은 평생을 이 두 여자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무조건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길고 긴 시간이 지나 수술실 문이 열리며 의사가 나왔어요. 이식 수술 성공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앞으로 경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지금으로선 좋은 상태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세 사람이 얼싸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회복실에서 나온 수아 친모이자 생명의 은인을 만나러 갔어요. 아내가 여자의 손을 잡고 울먹이며 말했죠. 경아씨, 수술 잘 됐대요. 수아 이제 괜찮을 거래요. 정말 고마워요. 여자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그때 아내가 다시 한번 고개 숙이며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7년 전 수아를 포기하지 않고 낳아주시고 이렇게 살려주셔서요. 저희한테 수아는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아이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경아씨도 행복하세요. 그 말에 수아의 친모가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제가 끝까지 책임지지 못한 아이를 사랑으로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네, 말씀하세요. 부디 수아가 자기가 버려진 아이라는 걸 모르게 해주세요. 네? 그렇지만 그건 자기를 낳은 엄마가 생명을 구해주셨다고 말은 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여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그냥 지금처럼 두 분을 친부모님으로 믿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게 제 마지막 부탁이에요. 그래서 저와 아내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수아의 친모는 멀리서 아이가 건강을 회복하는 모습을 지켜본 뒤 조용히 돌아섰어요. 아내가 그런 여자에게 얼른 달려가 수아의 사진을 쥐어주고 거듭 고개 숙여 인사하더군요. 그 뒤로 아이는 꾸준한 치료를 통해 건강을 회복했어요. 물론 아직 주기적으로 병원에 찾아가 검사를 받고 있지만 아주 빠르게 좋아지고 있다는 말을 들으며 즐겁게 생활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저와 아내는 어머니에게 들은 사찰에 찾아가 미처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고 떠난 아이를 위해 눈물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부디 다음 생에 한 번 더 부모 자식의 연이 되어 만날 수 있길 빌고 또 빌었죠. 여러분, 저희는 참 어려운 길을 돌아 지금의 행복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을 겪으며 깨달았어요.
가족에게 가장 중요한 건 피를 나눈 혈육이라는 사실보다 서로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느냐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럼 긴 사연에 함께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부디 여러분도 오늘 하루 가족의 무한한 사랑 안에서 따뜻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